과거의 타임캡슐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여행. 남도 근대문화 1번지.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목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국 근대화의 여러 유적들이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포는 1900년도부터 1940년대 전후에 여러 근대화 유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좀 돌아다녀 볼 계획입니다. 역 앞으로 오시면 이 길 오거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 오거리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유적들이 달리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조선인들 마을 쪽하고 일본인들 마을 쪽으로 나눠서 한번 돌아다녀 볼 계획입니다. 도시 깊숙이 역사가 스며있는 항구 목포.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유달산 자락에 위치해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 옛 일본 영사관이자 현재는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탈바꿈한 곳인데요. 1900년대에 세워진 이곳은 목포에 남은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문제 들어오면 왼쪽 오른쪽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아, 오른쪽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사관이 생긴 거는 목포가 개항하면서 동시에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1900년도인가요? 1897년에 목포가 개항을 하고요. 바로 1898년부터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영사관이 바로 설립이 되게 돼요. 1905년에 네. 뭐 일본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보호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이미 영사관에서 이사청으로 개칭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그 행정 관리를 다 맡아서 해버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땅도 다 뺏었나요? 당연하죠. 아, 땅도 다 뺏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관리하는 감리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감리소도 폐지를 시켜버려요. 목포는 겉으로는 가장 번성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어느 도시보다 억압과 착취가 짙었는데요. 악랄했던 착취의 번거지는 이젠 처참했던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어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영사관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나 봐요. 거의 그렇죠. 그때 모습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 다? 예. 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보수 것들은 이게 깨끗하잖아요. 네.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모습이에요. 그렇죠? 건물 내부에는 일제의 유산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요. 특히 목화의 씨앗을 빼는 조명기에 남은 일제의 면화 수탈과 착취의 흔적. 우리 민족들의 고통이 서려있는 듯하죠. 네, 당시에 일본은 그 면화를 뭐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가격대도 오르고 막 하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실험 재배를 일단 하자 해가지고 고화도에서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 면화가 아니라 그 면화 종류의 육지 면화, 미국 면이라 해가지고 그 면화를 재배를 합니다. 씨를 가져다가? 그렇죠. 씨를 가져다. 그랬더니 걔는 우리 조선 면화는 그 좀 키가 작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렇게 키가 커요. 그러니까 뭐 재배하기도 좋고 수확률도 높고 뭐 하니까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키웠군요. 여기서. 먹고 전 지역에다가 그걸 심다 보니까 그 가을쯤에 가면은 때 아닌 이렇게 하얀 면화 그 꽃이 피면 눈밭처럼. 네, 하얀 눈밭을 보는 듯 하더라 하는 그런 글 기절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35년 당시에 전국 면화 재배 면적의 35%를 이쪽 지역에서 차지했다고 할 정도니까 3분의 1이 넘네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곡창인 호남에서 행해진 수탈의 아픈 역사. 시문의 편지를 빌려 독립에 대한 열망을 노래했는데요. 그야말로 눈물 어린 한을 표현한 것이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걸? 이거는 아래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터졌거나 같은 글씨는 이걸로 표기를 하는 거고요. 네, 조선 독립성 살았거나 이한 소리에 만세 독립만만세 조선 만만세. 네. 좋네. 올해가 또 100주년이잖아요. 그래, 그죠. 또 목포도 똑같이 100주년이에요. 다 똑같지만 근데 목포에서는 4월 8일하고 9일에 만세운동이 열렸죠? 그래서 매년 4월 8일이면 그때 당시 참가했던 여학교가 있어요. 정명여학교. 네. 그 여학교 학생들이
그를 재현 이거를? 행사도 해요. 그러면 요번에 그 유달산 축제할 때 그거까지 같이 들어있나 봐요? 네, 아마도. 아, 대리석으로 치장한 벽난로와 실내 장식들은 궁핍했던 조선인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얼마나 호사롭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듯하죠. 여기 보시면 일제 강점기 목포 시가지, 그래서 거의 1930년대 30년대? 보시면 되고요. 네. 당시에 그 목포 같은 경우는 오거리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그러니까 일본인 청년들과 조선인 청년들의 대립의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저 추억이 서린 옛 동네일 뿐이지만 애달픈 역사의 이야기가 담긴 목포의 오거리. 오거리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이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수탈의 역사 속에서 어렵게 살던 분들 그런 말씀도 들으니까 건물 하나하나가 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목포에 그 애환이 담겨져 있는 거고 이 네. 그 수탈의 장소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이 일본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게 목포의 뭐였겠어요? 눈물. 아궁의 분노래 감은 흐리며 눈물 난다. 애절한 멜로디로 하여금 애환에 적게 하는 노래. 가사에 목포의 쓰라린 세월들이 그대로 담겨 있죠. 일제에 대해 우리 민족이 품었던 한, 잠시나마 함성으로 풀어봅니다. 교수님 오셨으니까 네. 저 두루마기 함나 걸치시고 네. 저희 아주 시원하게 만세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또 올해가 만세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그럼요. 100주년. 네. 100주년 기념으로 만세 외치기. 대한독립 만세! 만세! 침략자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사실은 그 3.1운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만세운동들이 많이 열렸었는데요. 목포 지역에서도 4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목포 만세운동도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일제가 만들어낸 흔적이고 결과물인 이곳. 쓰라린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은 이젠 근대 문화재로서 과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외벽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당시 포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근대 역사관 뒤편엔 유달산 암벽을 뚫어 미로처럼 만들어 놓은 커다란 터널이 있는데요. 이곳엔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1945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1940년대가 되면 전쟁에 막바지기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그 치열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어진 게 바로 이런 그 방공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의 그 비행기로부터 본인들을 지키고 여러 가지 물자 같은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땅굴들을 많이 파게 되는데요. 이런 땅굴을 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 가지고 노역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시절에 장비 하나 없이 우리 선조들이 겪었을 고초가 눈에 그려지는데요. 그들의 야욕은 구체적이고 대담했으며 잔인한 행동력까지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예, 사실 이 방공호는 이 지금 이게 파여진 이 면적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뭐 어떤 큰 기계나 이런 거로 파야 될 정도의 크기인데 이걸 사람이 손으로 직접 했다는 게 진짜 얼마나 노역에 시달렸으면 이런 일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쟁의 어떤 참혹함들을 지금 현재는 조용하지만 이 방공호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적인 것 같습니다. 근대기의 정취를 풍기는 오래된 건물 반대편엔 우리 민족들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조선인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역사문화관에서 역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봅니다. 이곳엔 목포 역사의 시작부터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문화예술이 발전한 목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요.
네, 사실 목포 그러면 그냥 항구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목포라는 도시 자체는 간척을 통해서 그 영역이 확장된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막아서 간척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예전에 목포항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산하고 이 그 마을하고 사이에 이렇게 바닷물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산하고 마을 사이가 이렇게 다 땅으로 돼 있고 아파트도 서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메꾸어져서 간척으로 도시 면적이 상당히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달산 기슭의 소규모 촌락으로 출발했던 목포는 대한제국의 주도로 개항을 하게 되고 전국 6대 도시로 명성을 떨치는데요. 새로운 문물의 도입으로 사람이 북적였던 그 시절 목포의 모습. 예술문화의 발전을 보여주는 극장과 젊은이들로 가득 찼던 다방과 선술집들. 시린 겨울 같았던 역사 속에서도 추억이라는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죠. 아유, 여기 옛날 빵집 메뉴들이 다 적혀 있네요. 이거 근데 앙코빵 도나스 일본식 발음이네 이거. 예,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발음 나오는 대로 예,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계속. 어떻게 해설사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옛날 발음인데 이게 1970년대 마을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네. 이렇게 아. 학생들을 학교에서 건전한 영화를 선정해서 이렇게 단체로 관람시켰어요. 저도 이런 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킹콩도 보고 소나기도 보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그래요? 나죠. 추억 속의 한 장면인 것 혹시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그 목포극장이라는 극장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원도심이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예, 예. 지금 뭐 외래어로 간판은 바뀌었지만은 네.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영화관을 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나가서 같이 예, 보실까요? 한번 나가서 보시죠. 네. 예술의 향기가 넘쳐났던 목포의 원도심.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극장은 이제 추억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목포에서 목포극장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주 유명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포극장 자리가 지금 저렇게 큰 대형 영화관으로 변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저희가 그 아까는 일본인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그 극장을 등으로 지고서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목원동. 목원동? 네, 목원동이고 저쪽이 일본인 마을 다녀오셨다면 네. 이쪽은 조선인 마을이에요. 여기는? 네, 그렇죠. 아. 그 조선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가 서려 있는 장소. 여기가? 네. 그래서 목원동이라는 말은 네. 거의 원동. 원래 동네. 원동. 원도시. 아. 네, 그걸 뜻하는. 원도심. 네. 좋네요. 목원동은 2014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비탈길을 누비며 물장수를 한 소녀인 옥단이가 다니던 길을 따라 이야기를 입혀나가는데요. 원래 이제 산은 커다란 저수 탱크로 네. 비가 오면은 그렇죠. 나무가 물을 머금고 흙이 물을 머금고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데 유달산 하강함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목포 지역에 특이하게 이렇게 또 물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좀 귀했군요. 저쪽 산 네, 주변으로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퍼서 날라를 받주는 물장수가 있었던 거죠. 그 시절 옥단이의 고생도 한번 느껴봐야겠죠. 바로 옥단이 물찌개 체험입니다. 물을 길러 물찌개도 짊어져 보는데요. 이 물찌개는 어쩌면 옥단이의 삶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유달산 자락 밑에까지 올라가서 물을 팔았다고 하니까 그 노고가 얼마나 큰 노고였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잠깐 맸는데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네요. 근데 여기 물 잔뜩 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골목길에는 가는 곳마다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그중 눈에 띄는 이거. 바로 현대의 복권 개념인 만인계입니다. 100여 년 전 마을에서도 재미와 재정 자금 확보를 위해 만인계를 진행하곤 했는데요. 그들의 삶 자체가 역사라는 걸 보여주죠. 옛날에 그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디를 가서 여행한다는 것은 마차를 타거나 배를 타서 여행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두 발로. 그렇게 했는데 목포의 목원동길도 걸어야 제대로 된 여행이네. 그렇죠. 우리의 목포의 참맛을 알고 참 그 진면목을 보려면 우리 옥다니길을 원도심을 합니다. 야, 좋네. 목포는 역시 목원동 옥단의 길을 걸어야. 100년도 넘은 골목길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엔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쌓인 골목길엔 격동의 시절 목포 청년들이 펼쳤던 민족운동의 산실인 건물이 보존돼 있는데요. 여기 근데 건물이 다른 건물하고 좀 사뭇 다른데요? 대표적인 신간회라는 청년회가 결성이 돼서 전국 각지에 형성이 됐었고요. 목포에는 목포만의 청년회가 또 생긴 거죠. 작가 차범석 선생님의 아버지 네. 차남진 선생님께서 회장님이실 때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한 푼이라도 내서 우리나라를 되찾는데 필요한 모일 만한 장소를 짓자 하니까는 다들 내놓은 거죠. 보면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화강암으로. 네, 근대 건축물이에요. 보시면은 아치형의 현관과 오르내림창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청년회관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지어진.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네요. 이곳은 그야말로 오늘의 뿌리가 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근현대사의 뒷골목 풍경이 담긴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김우진 거리가 등장하는데요. 목포 출신의 천재 극작가 김우진의 삶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 김우진 선생님은 29살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으로 29. 만으로 29. 그럼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 나이인데도 78편이 나왔어요. 78편? 전통적으로 그죠? 이렇게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열정과 정열이 대단했던 분이네. 아마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는 개혁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새로운 극형식을 선보이며 대표적인 난파, 산돼지 등의 작품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표현주의 희곡으로 의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의 생가터인 북교동 성당 일원에 조성된 김우진 거리에서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숨겨져 있는 건물 속에 담겨 있는 역사를 꺼집어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찾아오도록 저는 항상 안내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대가 현대로 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포에 오시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그때 활동했던 그 애국자들 그리고 예술가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한번 꼭 들려보세요. 우리 근대사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 여러분도 목포에서 근대의 시간 속을 걸어보세요. Yeah.